김한선 씨가 귀신을 딱 한 본 적이 있대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위 눌 귀신이 와서 봤다. 그래서 놀라면 귀신이 지나갔다가. 귀신이 놀랬겠지. 그러니까 귀신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저희 집에 이제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복도가 있고 저 안에 끝에 이제 문이 있고 여기가 제 동생이 있었어요. 어. 여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다가 무심코 이렇게 저쪽을 싹 봤는데 어. 그 문이 열려 있는 데서 누가 이쪽으로 싹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흰색 티셔츠에 반바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가 긴 거예요. 팔다리가 이렇게 평생 아니고. 나시티가 있고 이렇게 평생 아니고. 나시티가 있고 그냥 이게 모양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때가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굉장히 이렇게 통통해요. 쟤는 내 동생의 그 몸이 아닌데 왜 저기서 절로 제 침대 쪽으로 갔지? 그러다가 다시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영선아, 너 거기 그쪽으로 누가 갔는데? 이랬더니 얘가 놀라서 뛰쳐서 나온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고 네, 생각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너무 찰나를 봤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못 했는데 제 동생이 그 다음 날인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퇴마사 같은 사람? 네, 혹시 여기 이 방에 있냐? 귀신이. 웃겨. 아니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막 보더니 어짝 열었는데 걔가 거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진짜? 네, 근데 나는 동생한테 옷장 웅크리고 들렸어. 짜증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 동생이 그런 그 옷차림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인나만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똑같이 하얀색 나시에 반바지를 입은 여자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래서 그때 도대체 귀신이 정말 있는 건가? 왜냐면 정확히 내가 본 애랑 이게 차림이 똑같으니까. 그 해에 아마 귀신들 트렌드 아니었을까요? 약간 나시에. 그 젊은이였어요. 젊은 애.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근데 그런 얘기 믿어지지가 조금 않는 무섭지 거예요.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 있구나. 있구나 아니, 정도? 의외로 그 네. 무대요. 그냥 이렇게 안 와닿나 봐요. 무서웠던 촬영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얼마 전에 그 닥터로이어라고 작품이 끝났거든요. 경수님이 말도 안 되게 만년필로 이렇게 제 목을 찔러서 제가 죽어요. 근데 이게 시체로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영화실 가서 진짜 찍더라고요. 이게 세트가 아니고. 진짜. 근데 옆에 쫙 불들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온도계가.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기 불 켜져 있는 건 뭡니까? 시신이 그랬더니 있구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누워야 되는데? 누워 있 그럼.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저 감독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정말 집어넣고 문 닫으실 건가요? 꺼내는 것부터 찍으시나요? 그랬더니 반 정도만 이렇게 반 정도만 들어갔다가 반만 이렇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옆에 바로 있잖아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약간 무섭더라고요.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본 분이 뭐 있더라고요. 극장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있어요? 그럼 봤단 얘긴데? 봤어요? 이게 제가 재수할 때인데요. 저희 집이 덕계리,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 네, 살았어요. 알아요, 코끼리. 제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창문이고 여기 장롱이 제 옷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돼? 모서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벽과 벽 사이 모서리에 정말 사람이 하나 쓱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처음에는 감이 눌렸나? 꿈인가 그랬는데 꿈이 아니에요. 쟤 뭐야? 쟤 어디로 들어왔어? 근데 여기 제가 옷장 있다고 그랬대요. 옷장. 네. 그 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깐 무서워. 이거 진짜 꿈인가? 했는데 한 3분 후에 안방에서 엄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바로 옆방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 하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안방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놀래시고 막 왜 그래? 근데 어머니가 집에 도둑놈 들어왔어. 진짜 귀신을 이제 도둑으로 봤구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나 진짜 이거 못 따라, 못 따라.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서 있어야 돼. 계속 서 있어야 돼. 이거 이석 쌌어야 되는데. 베란다, 누나가 쓰던 방, 내 방 다 보여주고 엄마 도둑이 아니야. 엄마 꿈꾼 거야. 라고 하고 엄마를 다시 주무시게 했지만 저는 제 방 가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왜 얘기 안 해요? 부자네. 그래서 딱 한 번 그랬어요. 심야 괴담에 이런 분들 엄청 사연이 많이 와.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리 두 자매를 키우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신 거죠. 엄마가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순아, 엄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진짜? 누군데? 잘 됐네. 결혼을 약속한 그 아저씨는 옛날에 사별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젠틀한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초혼은 아니지만 너네 어머니 웨딩드레스도 입혀드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면서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진짜 고생이 많았는데 말년에 복이 있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의 딸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아저씨를 데리고 친정 식구들, 저희 시댁 식구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 손맛이 정말 좋아요. 그날도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이렇게 막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신 거야. 아유 뭐 제가 호랍이라 이런 상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유 제가 오늘 아주 호강을 합니다. 뭐 이렇게 시어머니를 칭찬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웃지도 않으시고 아저씨를 이렇게 눈을 뜬 채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좀 저는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시집살이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진짜 식사하시는 내내 밥도 안 드시고 아저씨만 째려보고 계속 쌀쌀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무튼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엄마랑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상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그분 안 만나셨으면 좋겠다. 응? 계속 만나면 니네 엄마가 힘들어. 다른 분 만나라 그래. 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 헤어지라고요? 갑자기? 그분이랑 같이 살면 사돈 제 명에 못 산다. 저주잖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신다고요? 그니까요. 거기다 우리 엄마가 거의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응. 어머니,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제가 화를 내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하게 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왜요? 그때가 이제 엄마 결혼식 바로 몇 달 전이었는데 두 분이 먼저 집을 합치신다는 거예요. 그 뭐 두 분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죠. 근데 친정엄마가 미리 그 집을 둘러보기로 한 날 새벽에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 일이야? 효선아, 엄마 지금 응급실인데 너가 올 수 있겠어? 좀 응급실이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가야죠. 달려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힘없이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더니 엄마가 어지러워서 갑자기 쓰러졌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아저씨가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어디 갔어? 막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복도에서 막 어색하게 어슬렁거리면서 이게 걷고 있는 거예요. 수상한데. 약간 둘의 분위기가 뭔가 대면대면해. 약간 다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병원에서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도 병명을 모르겠대요. 엄마가 살이 점점 빠지고 얼굴빛이 새카매지고 계속 기운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 얘기. 그분 계속 만나면 사돈 제 명에 못 살아.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겁이 막 갑자기 난 거죠. 그래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그날 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한참 망설이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내 얘기 듣고 기분 나빴겠지만 사실 내가 가끔 이상한 걸 봐. 그날 니네 엄마랑 그 아저씨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두 사람 등 뒤로 시커먼 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뭐야? 유심히 봤더니 얼굴이 새까맣고 눈이 움푹 패인 여자였다는 거야. 그 여자가 새까만 옷을 입고 그 남자 뒤에 바짝 붙어서는 이렇게 어깨 너머로 사돈 얼굴을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더라고. 원혼을 됐고. 3명이 들어왔다고. 3명이. 그치. 근데 시어머니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배운 거 없어서 너한테 뭐 기분 좋게 얘기는 못하지만 니네 엄마 살리는 셈 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분 안방에 3짝짜리 호두나무로 만든 옷장이 있어. 그 옷장이 보이네. 근데 그 여자가 옷장 위에 이렇게 모쪼로 누워서 니네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 아 뭐야. 아. 아무래도 그 여자 전처 같아. 계속 붙어 있는 게. 사돈 그 집 들어가면 말라 죽어. 그러니까 말려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지? 아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귀신을 본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우리 엄마가 위험하대. 이거를 뭐 말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말려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죠. 엄마. 혹시 그 아저씨네 집에 옷장이 있어? 그게 뭐야? 혹시 호두나무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펄쩍 뛰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오. 아니 어디 맞아? 야, 옷장이 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참을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그 집을 미리 보러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대뜸 이러시더래요. 앞으로 당신 살림 다 버리고 우리 집 와서 써. 제 어머니는 농담하시는 줄 알고 그 집 문을 탁 열었어요. 열었더니 세상에 그 집에 있던 소파, 침대, 식탁, 커튼, 전자기기들이 10몇 년 전에 쓰던 거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처분이 쓰던 거 그대로 그냥 쓰고 계신 거죠. 엄마는 그 집을 딱 보고 시간이 멈춘 줄 알았고. 그러네. 근데 그 집에서 가장 이상하고 오싹했던 건 그 안방에 있던 옷장이었대요. 크기도 엄청 크고 색깔도 시꺼매가지고 엄마가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이 옷장이 막 깔릴 것 같더래요. 기운이. 아유, 이런 옷장을 아직도 써요? 이러면서 옷장을 딱 열었더니 울겠네 저. 이 옷장 속에 아니, 저게 뭐야? 시커먼 뭔가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을 치셨죠. 그리고는 다시 이 안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둘둘 말려서 처박혀 있는데 시커먼 벨벳 원단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놀라는데 아저씨가 싸늘하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 그거 애들 엄마가 죽기 전에 옷에 입는다고 사놓은 비싼 원단인데 이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 당신이 뭐 옷 해 입으려면 해 입어. 이 아저씨 이상하네. 찝찝하다. 전처가 죽기 전에
옷을 해입으려고 최근 거. 원단을 샀는데 그거 보고 옷을 해입으래. 아,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시커먼 옷. 또 벨벳. 오, 그럴 수 있겠네. 맞대.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서 친정 엄마 손을 팍 잡고 엄마 그 아저씨 이상해. 엄마 그 집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그래 알았어 안 들어갈게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우선아, 엄마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이거 막장이다.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아니 근데- 사랑해. 이거 딴 데서 사는데 거기서 아니 뭐 어떻게든 뭐 모르겠대 그냥 거기서 살겠대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 엄마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 엄마 거기 집에 또 들어간대요. 어떡해요? 저도 이제 깝깝하니까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래도 사돈이 이해는 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 맞네. 어머니 인생. 혼자서. 그러니까 그러면 정 그 집 들어가야 되면 네. 그 원단은 꼭 불에 태우라고 전해줘.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친정 어머니께 전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정도는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그게 너무 찝찝해. 네. 그거는 태울게. 잘 됐네.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 어머니 몸이 나아진 후 바로 아저씨랑 집을 합치게 됐죠. 네. 엄마, 그 원단 어쨌어? 그랬더니 그거 아저씨가 나가서 태워버린다고 가지고 나갔어. 엄마 요즘 뭐 별일 없어? 그랬더니 여기 지금 뭐 화분도 많이 들여놓고 어항도 이렇게 들여놓고 했더니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또 저는 마음이 약간 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저는 놀래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탁 열었더니 엄마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 왜? 무슨 일인데?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닥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야? 친정 어머니가 그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 아저씨가 차로 데리러 오셨대요.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선물도 막 교환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더래요. 오늘부터 이 방이 당신 방이야. 네? 이 방이요?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엄마는 솔직히 이 아저씨랑 같이 방을 쓸 줄 알았는데 그러려고. 아저씨가 엄마한테 쓰라고 한 방이 피아노가 있는 작은 방이었대요. 엄마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좀 났는데 그래도 또 싸우면은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꾹 참으셨대요. 참으면 안 돼.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그 아저씨의 친누나, 그러니까 엄마의 미래 형님이 결혼 선물을 준다고 이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형님이 엄마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올캔 줄 알았네. 뭐야?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이야. 닮았네. 아. 닮은 사람을. 그렇게 꾸며놓은 거야. 근데 더 믿기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엄마가 쓰는 방을 보시고는 이 방을 써? 네. 왜 이 방을 써? 뭐 결혼 전이니까 그러는가 보죠. 결혼하고 나면 바뀌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방을 아니다. 뭐야? 참 찝찝하게 진짜 저런 거 미치겠네. 얘기를. 마치 정말 사람이 뭐 지내면 안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중얼거리더래. 형님이 가자마자 이제 엄마가 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피아노 의자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심히 그 사진을 딱 뒤집어 보는데 사진을 던져버렸대요, 어머니가. 왜? 그 사진에 뭐가 찍혔냐면 얼굴이 시커멓고 빼빼 마른 여자가 저희 친정엄마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처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야? 그 방? 엄마가 지내던 작은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그 전처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던 그 방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상한. 진짜 너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일 것 같아. 이상한 분이에요. 진짜 뭐야? 그 순간 엄마는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집을 뛰쳐나오셨대요. 그리고 결혼은 이제 파혼을 하고 아저씨랑도 헤어지셨다고 그래, 해요. 헤어져야지. 이 얘기를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마 전처도 말라 죽었을 수도 몰라. 응? 그 사람 얼굴에 사별하는 살이 끼어 있더라. 라고 하셨어요.